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행 가방을 싸놓고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을까? 비행 시간이 너무 길면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결국 포기한 적.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70세 생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더니 야, 나 이제 체력이 안 돼. 괜히 아프면 폐만 끼치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체력과 안전, 그리고 비용까지 걱정 없는 최고의 여행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처음 모시고 간 여행지가 바로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비행 시간이 딱 2시간 정도라 긴 비행이 부담스러운 아버지에게 제격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까지 이동하는데 공항부터 교통이 편리해서 참 안심이 됐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 도톤보리 거리를 걸으며 타코야키 하나 사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였냐? 괜히 늦게 왔구나. 다음 날엔 교토로 갔습니다. 붉은 기둥이 끝없이 이어진 후시미 이나리 신사계단을 천천히 오르다가 중간에 쉬는 벤치에서 바람을 맞으시던 아버지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도심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곳이 참 좋구나. 일본은 가까워서 체력 부담이 덜하고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도 든든합니다. 짧은 일정이라도 만족도가 크고 음식도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서 시니어분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아버지와 두 번째로 다녀온 곳은 대만 타이베이였습니다. 비행시간이 34시간 정도라서 오사카보다 조금 길었지만 여전히 부담 없는 거리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들른 곳은 타이베이 100일 전망대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 몇 분 만에 100층 가까이 올라가니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내가 이런 데도 와보는구나 하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놀라움과 뿌듯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엔 지우펀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에 붉은 등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작은 찻집마다 따뜻한 차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천 개의 등이 불을 밝히며 거리를 환하게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기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은 곳이네. 대만은 음식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쌀국수, 샤오롱바오 같은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아 속이 편안했죠. 특히 대만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아버지 마음을 놓이게 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를 모시고 간 곳은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방콕보다 훨씬 조용하고 산과 사원이 어우러진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탁 트인 하늘과 푸른 산맥이 보이자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기 공기 참 좋구나. 서울보다 훨씬 살 것 같다. 첫날은 도이수텝 사원에 올랐습니다. 황금빛 불탑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에 저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엔 전통 마사지를 받으셨는데 시원하다며 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야, 이거 한국에도 있으면 매일 가겠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는지 저녁에는 야시장까지 구경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치앙마이는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쉬고 싶은 시니어에게 딱 맞는 여행지였습니다. 걷는 시간도 길지 않고 사람들도 친절해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네 번째 여행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야, 여긴 참 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깨끗함과 안전함으로 유명했죠. 첫날은 마리나 베이 샌즈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자 아버지는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보며 연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야경도 보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다음 날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찾았습니다. 커다란 슈퍼트리들이 음악과 함께 불빛을 밝히자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 TV에서만 보던 건데 내가 직접 보다니 참 신기하다. 싱가포르는 이동이 편리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모두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했죠. 영어가 통하다 보니 길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여긴 다시 와도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싱가포르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간 도시가 체코 프라하였죠. 공항에서 차를 타고 구시가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붉은 지붕이 이어진 건물들과 고딕 양식의 성당이 눈앞에 펼쳐지자 야, 내가 지금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카를교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리 위에 하나둘 등불이 켜지자 강 위로는 안개가 스며들고 거리에는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다리 난간에 기대서 오래도록 풍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또 있을까? 프라하는 도시 자체가 크지 않아 길을 잃을 걱정도 없고 걸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고 물가도 서유럽보다 저렴해서 아버지는 부담 없이 즐기셨습니다. 야,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다. 그날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프라하 여행을 다녀온 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럽에 왔는데 알프스는 못 보고 가면 아쉽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향한 곳은 스위스 루체른이었습니다. 루체른 호숫가 산책길을 걸을 때 맑은 물 위에 알프스 산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이나 풍경을 바라보시더니 야,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신이 만든 화폭이구나 하며 감탄하셨습니다. 이후 우리는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융프라우요흐 열차를 타고 천천히 정상에 올랐죠. 걷지 않아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서 아버지께도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내리자 사방에 펼쳐진 만년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손에 쥐며 어린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눈을 만져보게 될 줄이야.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스위스는 교통이 정확하고 친절해서 이동이 편했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 힐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야 진짜 여행을 온 것 같다. 숨이 다 시원해진다. 아버지가 늘 다큐멘터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야, 저 콜로세움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수천 년 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첫날 콜로세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두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였을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역사 속 한 장면이구나. 바티칸에서는 성당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 장엄한 벽화 앞에서 아버지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다니 놀랍다. 그리고 우리는 피렌체로 향했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붉은 돔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그냥 걷기만 해도 예술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구나. 미술관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실 땐 책에서만 보던 걸 이렇게 직접 보네. 라며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래 걷지 않아도 투어버스와 전동차로 주요 명소를 편하게 볼 수 있어 시니어 여행자에게 참 적합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피렌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 같은 날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아버지가 로마와 피렌체를 보고 난 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와 예술은 충분히 봤으니 이번엔 조금은 자유롭고 활기찬 곳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곳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첫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탑과 정교한 조각을 보시며 이건 성당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구나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구엘공원에서는 다채로운 색감의 건축물 사이를 거닐며 어린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야,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재밌게 생겼냐?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 활기찬 거리와 기타 선율이 어우러진 바르셀로나는 아버지 마음을 금세 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톨레도로 향했습니다.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작은 도시였죠. 돌길을 천천히 걸으며
언덕 위 성당에 올라가 도시 전경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참 고요하구나. 바르셀로나가 젊은이의 도시라면 여긴 마음을 가라앉히는 도시구나. 스페인의 두 얼굴. 활기찬 바르셀로나와 차분한 톨레도. 두 곳을 함께 경험한 아버지는 마지막 날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거구나. 웃을 때도 있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때도 있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게 있습니다. 나는 탁 트인 하늘을 좋아한다. 건물보다 자연이 더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 시드니와 블루마운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바다와 도시가 맞닿은 풍경을 보시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진으로만 보던 건데 이렇게 직접 보니 바다와 건물이 참 잘 어울린다. 페리를 타고 항구를 가로질러 가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실 때는 이 바람이 폐 속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것 같다. 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블루마운틴으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 서자온 산이 푸른 안개에 덮여 있었는데 그 장관을 본 아버지는 조용히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자연이 주는 선물이구나.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 세자매봉 전망대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 얼굴은 한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걷는 코스도 무리가 되지 않아 천천히 산책하면서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시드니의 해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다. 사람도 공기도 모든 게 여유롭구나. 호주는 아버지에게 활력을 주는 여행지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는 경험, 바로 그게 시드니와 블루마운틴의 매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여러 나라를 다니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안전과 준비가 부족하면 즐겁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비행 시간이 길었던 유럽 여행에서 아버지가 다리에 약간 붓기가 생기셨습니다. 그때 제가 급히 준비해간 압박 스타킹과 작은 스트레칭 동작들이 큰 도움이 됐죠.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다. 덕분에 불편하지 않네. 또 다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갑자기 소화가 안 되셔서 힘들어 하셨는데 한국에서 챙겨간 소화제를 드리고 금방 괜찮아지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행은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진짜 반이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여행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둘째, 자주 드시는 약과 간단한 상비약은 꼭 챙기세요. 셋째,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행은 오래 걷는 게 아니라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와 여행을 다니며 느낀 건 꼭 거창한 명소만이 추억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는 붕어빵 비슷한 길거리 간식을 먹으며 아버지가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야, 이런 게 진짜 여행 아니냐? 작은 게 더 오래 기억날 것 같다. 대만 지우펀에서는 좁은 골목의 작은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던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의 붉은 등을 보며 말씀하셨죠. 큰 건물보다 이런 분위기가 더 좋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선물 같네. 스위스에서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드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경은 그림 같았고 아이스크림 맛은 단순했지만 아버지는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야, 돈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쉬면서 먹는 게 최고다. 여행은 사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버지는 작은 일에 더 크게 웃으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아버지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라며 소극적이셨는데 여행 후에는 작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야, 스위스에서 보던 산책길은 못 잊겠지만 여기서라도 꾸준히 걸어야지 하시더군요. 또 동네 지인들에게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즐겁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봐라. 이게 프라하 카를교야. 밤에 보면 진짜 황홀하다. 말씀하시면서도 눈빛이 반짝였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니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더라.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거였어.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제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사진 몇 장 남기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그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와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정리한 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만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여행을 떠나실 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첫째, 비행시간 6시간 이내 여행지를 우선 고려하세요. 짧은 비행이라야 도착 후에도 힘이 남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행에서 지치면 여행의 반이 줄어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호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소와 가까운 숙소라면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번은 숙소가 멀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야, 이 시간에 그냥 벤치에 앉아 쉬는 게 낫겠다. 셋째, 현지 음식은 가볍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낯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꼭 첫 끼는 쌀국수나 죽처럼 편안한 음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넷째, 여행보험과 상비약은 필수입니다. 소화제, 두통약, 혈압약 등은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해도 여행이 훨씬 든든해진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짜세요. 사진 몇 장 더 찍는 것보다 쉬면서 오래 기억하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행은 속도가 아니라 여유로움이 남는 거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나는 더 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얻은 거다. 그 말씀은 단순히 여행의 소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여행은 아버지에게 몸과 마음의 쉼터였고 또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돈으로는 못 사는 게 있더라. 바로 이 기억이지. 남는 건 결국 사진 몇 장이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이야.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그냥 집에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경험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행은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여는 거다. 주변에 여행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